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서 대마초 농장, 행방이 묘연한 미성년 외국인, 법원 출두자들을 상대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세관 집행국이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6월 들어 급증한 가운데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은 70-80%에서 50%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의 본부청사가 트럼프 행정부 계획대로 워싱턴 DC 내 이전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 내 운전자들 중에 15%가 무보험자들이고 33%는 커버가 부족한 보험을 들고 있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코카콜라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을 사용하도록 회사 측과 논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코카콜라의 케인 슈거 사용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논란이 적고 한꺼번에 무더기로 체포할 수 있는 작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장 중에서도 연방 차원에선 불법인 대마초 농장을 급습해 수백 명을 체포했고 전임 행정부 시절 미국에 들어와 행방이 묘연한 미성년자 30만 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법원 출두자들을 연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주요 관역, 표적을 때때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농장들을 급습해 수백 명을 체포했고 전임 행정부 시절 대거 풀어주었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미성년자들 30만 명, 그리고 이민법원 출두자 등 이른바 이지 타겟들을 새 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예고했던 미성년 외국인 30만 명에 대한 집중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바이든이 미국에서 풀어주었으나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미성년 외국인들 30만 명을 집중 추적해 현재까지 1만 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300,000 children are missing, right? 300,000 under Biden. We've already gotten back 10,000 of those children. 21세 미만 미성년 외국인들은 부모 동행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었거나 피난민 신청을 한 후 미국 내에서 풀려났으나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사람들로 3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톰 호먼 국경청소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성년 외국인 30만 명을 집중 추적하고 나선 것은 이들이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착취 등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이들을 추적해 발견하는 동시에 범죄 조직들까지 일망타진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법으로는 합법이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불법인 대마초 농장 등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관들인 아이스, HSI, CBP 등은 중무장한 병력과 장갑 차량까지 동원해 캘리포니아 중부에 있는 대형 마리아나 대마초 농장 2곳을 급습했습니다. CBP 차량에서는 체류탄과 연막탄 등을 사용하며 항위 시대들을 진압했습니다. 이민 단속을 피하려던 57세 외국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바람에 트럼프 이민 단속에서 첫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마리화나 대마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으로 이 대마초 농장은 주정부 인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지만 트럼프 이민당국은 대마초가 연방법으로는 아직 불법인데다가 이곳에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급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식품을 생산해내고 있는 농장에 대한 일터 급습은 사실상 중단하고 연방 차원의 불법이자 동정심을 사기 어려운 대마초 농장을 새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농장과 식당, 호텔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대마초 농장 2곳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 361명을 체포하고 미성년 외국인 14명을 발견해 신병 처리에 나섰습니다. 셋째, 뉴욕과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미 전역의 이민법원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가 단행되고 있어 한 번에 손쉽게 수십 명씩 체포할 수 있는 이지 타겟으로 관역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출두했다가 아이스 요원들에게 체포돼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어
이민단체들이 집단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민 세관 집행국이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이 6월 들어 급증한 가운데 형사범죄 외국인 비율은 70-80%에서 50%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 비율은 20%에서 지금은 44%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중점으로 체포했다가 이제는 범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불법 체류자일 경우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여 한 해 100만 명 이상 추방하면서 월스트 중 월스트, 즉 형사범죄 외국인부터 체포해 추방할 것으로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은 6월 들어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 숫자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그만큼 형사범죄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트럼프 2기 들어 6개월 동안 미국 내 단속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10만 2,731명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하루에 3,000명씩 체포하라는 불법 체류자 체포 쿼터를 설정한 직후부터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체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아이스는 불법 체류자들을 3만 1,724명을 체포해 전달에 2만 2,635명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6월 초에는 하루에 2,200명 체포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6월에 하루 평균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은 1,057명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100일 동안에 660명에서 급증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6월 말 현재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 중에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은 31%, 계류 중인 사람들은 25%로 이를 합한 형사범죄자들은 전체에서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70% 내지 80%였던 지난달의 비율에서 50%대로 감소한 것입니다. 형사범죄 불법 체류자 비율은 지난 2월에는 81%를 기록했다가 3월에 78%, 4월에는 79%로 매우 높았으나 5월에는 71%로 줄고 6월에는 56%로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 비율은 20% 초반에서 지금은 44%까지 증가했습니다.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체류자 비율은 지난 2월 23%, 3월 21%, 4월 22%로 낮은 수준이었다가 6월에는 44%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서 형사범죄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삼았다가 이제는 범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불법 체류자면 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의 본부 청사가 트럼프 행정부 계획대로 워싱턴 DC 내 이전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FBI 청사 유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승리했던 메릴랜드의 그린벨트 이전은 거의 어려워졌고 워싱턴 DC의 잔류하되 레이건 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단일 사법집행기관 중 최대인 FBI 연방수사국 본부청사를 이전한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FBI 본부청사를 인근 메릴랜드나 버지니아로 이전하지 않고 워싱턴 DC에 잔류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펜실베니아 935번지에 있는 FBI 본부청사를 백악관과 더 가까워지는 레이건 빌딩으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버지니아와 치열한 경쟁 끝에 승리한 메릴랜드의 그린벨트 이전은 백지화됩니다. 이에 반발한 메릴랜드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이 메릴랜드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FBI 이전 비용 집행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추진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아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카시 파텔 FBI 국장이 긴급히 공화당의 리자 머코스키 연방의원과 1시간여 동안 면담하며 설득해 FBI 본부의 워싱턴 잔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수정안에는 찬성했으나 FBI 본부를 다른 연방기관들과 인접한 워싱턴 DC에 잔류시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키로 결정된 계획과는 달리
비용 문제 등을 제기하며 워싱턴 DC 잔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협소하고 오래된 현재 청사에서 새 건물인 레이건 빌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전체 수사 요원들이 13,700명으로 단일 부서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FBI는 미 전역에 56곳의 대형 필드 오피스들을 두고 있고 소도시들은 350곳 이상의 위성지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예산을 3배 이상 급증시키는 아이스 요원들을 현재 6,000명에서 10,000명을 더 늘려 16,000명으로 역시 3배 급증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FBI 수사 요원들보다 많아져 최대 사법집행기관 규모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운전자들 중에 15%가 무보험자들이고 33%는 커버가 부족한 보험을 들고 있어 차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무보험자 비율은 2017년 11% 이하였으나 현재는 15.4%로 높아졌고 커버 부족 보험 소지자들은 23%에서 33.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운전자들이 차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의 보험 가입 의무화에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기본적인 커버만 해주는 커버 부족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아예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무보험자들은 2023년 현재 전체 운전자들 중에 1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에 11% 이하에서 2020년에는 14.7%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15.4%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커버만 해주는 책임보험 같은 언더 인슈런스를 보호하고 있는 운전자 비율도 2023년 현재 33.4%로 나타났습니다. 불충분 자동차 보험 비율도 2017년 23%에서 2023년에는 10%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주정부나 보험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결국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간접 피해를 보게 됩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책임만 커버하는 책임보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인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 쳤을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나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몰라 당황스러워하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20개 주들은 가해자가 무보험자일 경우 뺑소니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개 주는 언더 인슈런스의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차액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보험회사에게 클레임을 걸어 차량 수리비와 부상 치료비까지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더욱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료가 한꺼번에 즉각 폭등하지는 않더라도 은근슬쩍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과당 옥수수 시럽의 건강상 위험이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 이른바 케인 슈가를 사용하도록 회사 측과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케인 슈가 사용을 예고하면서도 미국 내 제품 전반에 대해 케인 슈가를 전면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제품의 감미료가 바뀔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는 진짜 케인 슈거를 미국 내 코카콜라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코카콜라사와 논의해왔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코카콜라 제품들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인 HFCS를 주요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남미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 케인 슈거를 사용하는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케인 슈거를 사용한 멕시코산 코카콜라 클래식이 더 맛이 있다며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미료 변경 논의는 HFCS의 건강상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값이 저렴하고 가공이 쉬워 여러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 성분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비만과 대사질환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으며 HFCS는 체내 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적인 설탕과는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제2형 당뇨병, 지방간 및 심혈관 질환 등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도 간주되어 왔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착안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감미료 퇴출 주장을 뒤따르는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인 슈가가 더 건강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CDC는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첨가당은 신체에 과도하게 들어가면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료 형태로 섭취될 경우 혈당 급등과 같은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새로운 제품군에 대한 정보가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제품 전반에 대해 케인 슈거를 전면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